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오늘은 그 의대 중원 문제 관련해서 그 미국행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저번 영상을 제 채널의 규모나 구독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번 영상과 또 다음 영상 그 매치 확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결정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저의 굉장히 제한적인 경험이 미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이 미국행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미국행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의사가 정말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 의사들을 정말 다 이렇게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공급하기에는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Physician Assistant와 Nurse Practitioner라는 직업인데요. 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대학교를 졸업하고 Physician Assistant 스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4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바로 이제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일할 수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레지던트 한 3, 4년 차 느낌? 그래서 물론 이제 의사의 지도가 간간히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이제 Physician Assistant고요. 이제 Nurse Practitioner는 이제 널스가 된 다음에 또 이제 몇 년간 이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는 말 그대로 자기가 이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피지션 어시스턴트와 널스 프랙티셔너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의사들을 도와서 이제 환자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널스 프랙티셔너는 특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치의처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널스 프랙티셔너가 만약에 오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처방도 못 받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피지션 어시스턴트와 널스 프랙티셔너 이 직업군들과 의사들 간에 전혀 마찰이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의사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의사가 하는 모든 거를 다 이제 하게끔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반대하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널스 프랙티셔너들이 혹은 피지션 어시스턴트들이 의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의 그런 지역의 환자들을 많이 본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널스 프랙티셔너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부족한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전원 신청, 즉 트랜스퍼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ICU가 없으니 이제 저희 병원에는 ICU가 있으니까 이런 정말 인텐시브 케어가 필요한 환자니까 이제 트랜스퍼를 받아달라, 그런 전화가 이제 그쪽 병원 응급실에서 왔는데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응급의학 쪽 닥터가 전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널스 프랙티셔너가 전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가 이제 의사가 없는 곳에서 정말 이머전시 디파트먼트 같은 정말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요. 의사가 부족하고
모든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닥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는 주치의가 널스 프랙티셔너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정말 부족한 나라다. 한국처럼 뭐 KTX가 타고 서울에 가서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본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큰 나라에서. 그래서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의사가 된다면 정말 뭐 미국도 이제 아프고 어렵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뭐 의사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점은 이제 여러분이 전공한 과를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쉽게 뭐 의사들이 왜 미용하냐고 이제 뭐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미용도 사실 전문 영역이고요. 미용을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자기 전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미용 배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심정은 솔직히 그 당사자만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이제 4년, 5년 수련한 어떤 그런 전문 분야를 버리고 이제 정말 뭐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하는 그 심정은 전 솔직히 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정도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식당 이제 폐업한 것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식당을 폐업하는 그 심정은 폐업해 본 사람만 안다고. 그래서 뭐 솔직히 한국에서 그 자기 전문 분야를 버리고 미용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떤 그 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서학과를 전공을 했다. 근데 이제 뭐 서학과를 버리고 이제 딴 거를 해야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한 과를 끝까지 살릴 수 있는 게 또 미국에서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레지던시 다음에 세부 전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를 레지던시 3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심장내과라든지 소화기내과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세부 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부 전공도 이제 한국과처럼 뭐 예를 들어 뭐 개업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병원에 남기 위해서 이제 펠로우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레지던시를 마치고 나서 펠로우십, 즉 우리나라 말로는 전임이죠. 전임이 지원을 따로 또 레지던시 과정처럼 합니다. 그래서 ERAS라는 곳을 통해서 또 이제 펠로우십, 세부 전공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원을 해서 또 이제 레지던트 뽑을 때처럼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점수도 보고 추천서도 보고 해서 세부 전공의를 이제 뽑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부 전공의가 되면은, 세부 전공의까지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세부 전공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진정한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과 3년 하고 심장내과 펠로우십을 마쳤다. 그러면은 이제 심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스텐트도 삽입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것까지 아니고요. 그 3년 펠로우십을 마치고 나서 또 2년 펠로우십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뭐 스텐트도 삽입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벌써 이제 미국에서 스텐트까지 이제 삽입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레지던시 3년, 카디올로지 3년, 그리고 또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펠로우십 2년까지 마친 거니까 이제 8년의 수련을 마친 거죠. 하지만은 뭐 이런 수련이 물론 길긴 하지만 이런 수련을 통해서 어떤 한 분야에 진정한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러한 이제 교육 시스템이 이제 수련 시스템이 이제 잘 마련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 펠로우십을 하지 않고 혹은 뭐 일반 외과에서도 내시경을 이제 하거든요. 일반 외과를 하지 않고 내시경 카메라를 손에 잡을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전공한 사람만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특별한 술기들을 배울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이 마련돼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기랑 이제 안 맞는 의사를 이제 바꾸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은 뭐 의사라는 집단에 대해서 어떤 불신하거나 뭐 의사라는 집단을 뭐 싫어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최소한 의사는 자기를 도와주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이제 보통 이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가 일한 만큼 이제 보상받는 시스템이고요. 사실 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일한 만큼 그 더 일하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 사실 뭐 대학병원을 이제 나오게 되면 솔직히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개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좋든 싫든 간에 자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글쎄요, 그 많은 의사분들한테는 사실 좀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자기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최소한 이제 일정 부분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사실 뭐 병원에서 일할 때 그런 부분을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텐데 이제 막상 개업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초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예, 부담이 너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마땅히 일할 데도 없고 대학병원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부담이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미 이제 시스템 이제 갖춰진 그룹들에서 일만 하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정말 뭐 자기만의 클리닉을 제대로 한번 차려보겠다. 뭐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뭐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 어쩔 수 없이 개업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개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아마 레지던트 마치시고 이제 개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외래 환자만 조그만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병원 생활이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두 종류가 있죠. 이제 그 인페이션트 입원 환자분들과 아웃페이션트 외래 환자분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개업을 하게 되고 이제 바깥에서 일하게 되면은 사실상 외래 환자만 보는 거죠. 아웃페이션트들만. 근데 이제 글쎄요, 이거 뭐 자기 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페이션트 환자들, 즉 입원 환자들을 병원에서 보는 게 훨씬 적성에 맞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국에서는 개업을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제 외래 환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인페이션트를 볼 것이냐, 아니면 외래 환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 둘 다 볼 것이냐, 어떤 이런 선택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도 어떤 선택의 폭이 넓다. 예, 그런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 수가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과 의사나 뭐 가정의학과, 패밀리 메디슨 닥터가 하루에 보는 뭐 외래 환자가 정말 여유 있게 보는 환자 수다? 그러면은 10명에서 15명 하루에. 그리고 이제 보통은 15명에서 20명. 20명 가까이. 그리고 조금 많이 보는 편이다? 그러면 20명에서 25명. 그리고 25명 넘어가면 정말 많이 보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준으로 치면은 정말 적은 숫자죠.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각 환자를 본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보는 이제 환자 수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을 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 외래 환자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힘들죠.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 진이 다 빠지고 정말 힘든데 그리고 또 너무 또 진료 시간이 짧다 보면은 내가 뭘 놓치진 않았나? 또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하게 되니까 어쩌면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더라도 더 적은 숫자의 환자들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환자 수를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여러분이 나는 영어가 안 돼서 미국행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사실 여러분이 뭐 변호사 되려는 것도 아니고요. 뭐 법정에서 뭐 여러분의 의뢰인을 뭐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방송국 앵커가 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뛰어난 영어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뭐 언어라는 게 뭐 다 그렇겠지만은 영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유창한 영어로 뭐 이상한 얘기 오래 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의 어떤 실력만으로도 영어 걱정은 사실은 뭐 크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뭐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약간 이제 이렇게 듣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환자분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잘 듣고 이러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이제 어떤 의사 환자 사이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제 자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는 이런 분들 꼭 나옵니다. 왜냐면은 미국도 이제 바쁘니까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영어가 좀 안 돼서 뭐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 잘 듣고 있으면 이제 그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최소한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줄 수 있고, 그게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다 보면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또 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딱히 인종차별이라고 뭐 느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유색인종이 미국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글쎄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사실 점점 더 사라져가는 문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쩔 때는 사실은 그 인종차별이 아닌데 약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예. 이거는 사실은 뭐제 생각에는 워낙 유색인종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딱히 뭐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의료소송. 미국의 이제 의료소송은 이제 민사입니다. 즉,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내가 뭐, 왼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 그러면 뭐, 감옥에 간다.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예, 돈으로. 근데 이제 뭐, 이게 맞죠. 사실 뭐, 누가, 살겠다고 온 환자를 누가 일부러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정말 불가피한 상황도 많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정말 뭐 부주의해서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료소송에서 정말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사실은 한국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고용주가 이제 커버를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이 정말 뭐 개업을 따로 해서 따로 이제 보험을 들고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그냥 뭐 취직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이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용주가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면서 여러분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미국행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요, 정말 아무리 최단 기간 준비를 해도 정말 최소한 1년은 걸리고요. 이거 보통은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레지던트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준비 자체가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빨아들이는 정말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리고 뭐 2년만 하면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년 도전하고 3년 도전하고 그래서 안 되면 사실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2년 동안 들인 시간과 돈이 있는데 자기 에너지가 있고 준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정말 인생의 어떤 시간표가 완전 꼬이는 거죠. 예. 뭐 물론 이제 뭐 공부의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의학 공부하는 거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된다.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보니까 결혼도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결혼 문제라든가 혹시 뭐 여러분이 여성분이라면 뭐 출산 어떤 이런 계획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떤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실패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자꾸 실패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사람이 뭐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사람 되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죠.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행에만 올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플랜 B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안 되면 뭐 딴 데서 해야지 이런 사실은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예. 플랜 B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전 한국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한국행은 언제든지 열어두되 도전을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 생활, 뭐 외국 생활이 다 그렇겠지만요. 사실 외국 생활은 어렵습니다. 예, 뭐 많이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좀 더 불안정해지기 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안정된 상태에서는 안 할 행동과 말들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예, 그래서 이게 아무리 외국 생활을 오래 해도 적응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의 어떤 그 어려움을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하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은 그 워라밸의 기대는 솔직히 너무 큰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워라밸 맞추도록 이렇게 고안된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 일하느라 많이 바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예상이고요. 또 혹시 또 뭐 막연하게 미국 가면 좀 더 이제 뭐 워라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대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미국행 고려 사항들의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요. 미국행을 이제 도전해 보는 것은 좋지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지는 않으시기를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플랜 B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도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치 확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100% 맞는 얘기다 이렇게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제 매치를 정말 여러 번 도전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알게 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미국행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이제 결정은 이제 뭐 본인이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친구가 미국 준비한다고 본인도 그냥 따라하고 이러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본인이 정말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정말 인생에서 정말 큰 결정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미국에 오실 때 오시더라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한번 가야겠다. 예, 이런 어떤 좋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미국행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은 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매치 확률 높이는 법, 미국 레지던시 매치 확률 높이는 법에 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